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내년 총선을 이제 8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여야가 수도권 위기론으로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전멸론, 민주당은 서울 위기론이 지금 괴담처럼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내일이 총선이라면 여당이 이긴다는 여론조사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31%, 민주당이 27%의 이제 지지를 받았고 서울에서는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갤럽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38%, 민주 29%, NBS 국민의힘 34%, 민주 21%. 전체적으로 어쨌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에서 앞서고 있는 조사들이 이제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비슷해졌는데 지도부만 심각성을 모른다는 이야기부터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의 서울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데 8개월 전에 두 분은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읽고 계신지 신경민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서울만 놓고 보면은요. 네. 재보궐선거가 시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쯤 후에 작년 6일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표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선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선거는 48년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독재 정권 시대에도 많이 있었고 서울시장 선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면서. 근데 그 결과지는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그 성적표를 보고 네. 야, 이거 진짜 이런 성적표가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혹한 성적표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총선에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때 또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대선에서도 별로 성적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 서울이 이렇다는 건 그게 여든 야든 민주당이 뭐 여당도 했고 야당도 했습니다만은 민주당으로서 너무나 참혹한 성적표였다라는데 그건 뭐 당 내외가 다 동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이대로 유지가 되면은 서울의 지역구가 49개인데 49개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양상이 전개될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네. 지금 그 얘기가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보여준 여론조사하고 일맥이 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국민의힘과 이제 그 민주당의 7, 8월 지지율 그 변화를 보니까 국민의힘은 상승을 했고 그만큼 이제 민주당은 이제 하락한 표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왜 이런 현재의 이런 그 서울에서의 지지율이 이런 상황으로 몰리게 됐는지 그 원인을 좀 잠깐 신경민 의원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하여튼 서울을 놓고 보면 서울의 민심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원인은 젊은 분들이 많이 서울을 떠난 거 아닌가라고 일단 인구 변동으로는 그래요. 네. 세대와 인구 변동을 보면 젊은 분들이 많이 경기도 쪽으로 나갔다라는 게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문제가 중요한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세금 문제를 포함해서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선거인데 탐욕적 개인 이익적 선거를 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러나 유권자들의 성향은 뭐 분명한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그 지적도 사실은 맞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젊은 층의 이제 이탈을 주요 원인으로 이제 꼽아 주셨는데요. 네, 신성범 의원님. 우선 인구 변화가 서울이 1000만이 깨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지금 아마 인구가 서울이 900 한 3, 40만 되려나 정도 하고
경기도가 1,400, 1,500원에 육박하는 거예요. 이게 경기도가 훨씬 커졌다. 그래서 국회의원 의석수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조정하면 현재 49대 59잖아요. 49가 서울이 49석, 경기도가 59석인데 이게 손을 보기 시작하면 경기도가 더 늘어날 거예요. 네. 어찌됐건 왜 그럼 민주당은 서울에서 저렇게 떨어지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서울이 많이 좋아졌다. 네. 다시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민주당은 서울에서 주걸 어떻게 보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굉장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픈 대목이 많이 남아 있어요. 경기도는 지도를 놓고 보면 뭐 부천 그다음에 서쪽에 부천 이렇게 보면 남쪽으로는 뭐 성남, 수원, 화성 이 벨트 서쪽 남쪽 벨트가 네. 굉장히 취약하게 돼 있어 우리가 국민의 힘이. 네. 그 현역들이 거의 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수원시에 국회의원이 5명인데 가벌, 병정, 무 전부 5명 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왜 민주당은 저렇게 서울에서 민주당이 왜 저렇게 됐냐? 말씀하신 대로 인구 구성의 변화, 그다음에 세금 문제와 부동산 대체 정책이 잘못됐던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다고 본다면 적어도 민주당의 수권 능력에 대한 의심은 좀 하는 대목이 있는 거 아니냐. 정부를 비판하는 건 좋은데 옛날 정치 투쟁적 성격을 계속 가진 데 대한 뭐 네. 장애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서명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투쟁 방식에서 아주 고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행태적으로 보면 아마 수도권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저래 이러는 생각을 함직하다. 제 눈에 그렇게 비춰졌어요. 네네. 신경민 의원님은 서울의 민주당 위기론을 젊은 층의 이탈로 이제 꼽으셨고, 신성범 의원님은 세금과 부동산 그리고 이제 수권 능력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의구심을 이제 주요 원인으로 이제 꼽아 주셨는데, 사실 뭐 여당도 수도권에서는 이제 그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최근에 심평 변호사 발언으로 촉발된 수도권 전멸론이 이제 나왔는데 본인이 이제 사과 발언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민주당이 이제 각종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참신한 인물도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야에 맞서기 위해서 이제 그 국민의힘은 이번에 절대적으로 수도권 과반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서울에서는 그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이제 반전에 뭐 이야기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수도권 전반으로 갔을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떨지 8개월 전에 국민의힘의 수도권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여론조사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주간 단위로 나오는 것도 있고 뭐 2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이 뭐 쏟아지는데, 진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진짜 여론조사는 당에서 하는 겁니다. 각 당이 하는 겁니다. 당에서 실제로 하는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이건 바깥으로 그 결과를 내놓지 않아요. 그게 일반 여론조사보다 훨씬 적확도 면에서 그러면 맞는다는 이건 말씀인가요? 진짜 여론조사고 이건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공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는 기법 원칙에 따라서 네. 정말로 세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ARS 방식을 되게 택하지 않고요. 네. 면접 방식을 많이 택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론조사는 지도부만 보고 비밀로 그냥 딱 씌워가지고 집어넣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심평 변호사가 제가 뭐 대통령의 멘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어디선가 뭔가 들은 거예요. 진짜 여론조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물론 진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지휘부도 다가 아니고 네. 몇 사람만 보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평 변호사의 이 발언은 진짜를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수도권과 서울은 조금 다릅니다. 분위기도 다르고요. 네. 금방 말씀드린 뭐 인구 구성비나 이런 것도 다른데, 이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선거에는 대개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후보가 좋아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구도가 나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조직이 좋아야 된다 그러는데요. 네. 수도권은 서울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약간 서울하고는 다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후보가 진짜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후보가 좋다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간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고 사람들로부터 괜찮다는 평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후보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여론조사는 심평 변호사가 굉장히 정확하고 착각한 여론조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은 비상이죠. 국민의힘 내부의 뭐 공들인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평 변호사가 수도권 전멸론을 이야기한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내부에서는 그럼 대통령실이나 당 쪽에서 정말 비밀스러운 조직이 있어갖고 여론조사 하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야? 하겠지라고 믿었는데 네. 제가 들어보면 전혀 없어요. 그런 기획팀 별도 없잖아요. 하면 네. 여의도 연구소, 여의도 연구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돈을 하나도 안 썼다는 거거든. 여론조사 비용으로 나간 게 없다고 아예 팀장 이야기를 했다는 게 심평 변호사한테. 그러니까 이것은 심평 변호사 이야기한 대로 수도권이 위험하다는 걸 자기는 당을 위해서 정신 좀 차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러니까 적어도 비밀 여론조사나 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어요. 저는 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은 그나마 좋아졌는데 인천 경기는 사실 힘든 구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도권이 121석인데 102대 19예요. 102대 19. 102명이 민주당 의원이고 19명이 국민의힘이에요. 서울만 네. 보세요. 서울이 49석인데 원래는 이게 41대 8이었어요. 41대 8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겨우 이제 40대 9로 맞춰져 있을 텐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경기도는 59명인데 4년 전에 3년 전에 선거했을 때 52대 7이었어요. 인천은 11명인데 인천이 13석인데 11대 2였어요. 이 정도로 우리 국힘 자체가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언제가 많았느냐? 18대 때 많았고 제가 초선할 때. 네. 그 다음은 19대 때 43대 65 수도권. 그다음에 20대 때 2016년을 35대 82. 그래서 작년 선거 직후에는 16대 103, 103대 16이라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게 하여 졌던 거예요. 이걸 3년패 하는 2012년, 16년, 20년 수도권에서 3년패 하면서 우리 당에 지금 조직이 많이 와해됐어요. 당협위원장들도 약해요. 현역 민주당 의원들하고 붙여보면. 인물난이 있다는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네. 특히 인천과 경기도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졌다. 그래서 지금 사고 당협 문제가 지금 나올 때마다 국힘에서 계속 서울이 12명, 경기가 14명, 인천이 3명이 피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당원들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당 조직이 많이 약화돼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도권 위기로는 존재하는 거예요. 다만 서울은 좀 낫고 네. 인천, 경기가 더 힘들다. 이 구조는 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3연패를 하다 보니 조직이 이제 많이 좀 와해가 된 게 경향이 있어서 후보군이 좀 취약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현재 분위기에서는 수도권이 좀 약세인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민주당은 서울,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현재 좀 분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한 8개월 정도 총선이 남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총선 이야기, 현재 그 여당과 야당의 여론 추이를 중심으로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최근에 가장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이상 동기 범죄 그리고 이제 잼버리인 것 같습니다. 잼버리가 이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그 3박 4일의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져야 되는 그런 이제 또 책임이 남아 있는데 일정이 끝난 뒤에는 바로 이제 칼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찰, 감사, 국정조사까지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 예산관리부실에서 여가부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현재의 잼버리 후폭풍의 강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이번에 신성범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1,170억 원의 예산을 썼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하는 거는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시설에는 뭐 129억밖에 안 썼다. 운영비에 한 800을 썼다. 그러면은 다 좋은데 적어도 2017년도에 우리가 유치가 확정되고 나서 적어도 몇 년 동안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10명, 17명의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움직였다는데 30개 팀에 네. 뭘 한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도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고 나서 진짜 쉽게 할 수 있었던 거 화장실이나 왜 이런 건 안 했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을 테고. 그럼 그전에는 왜 저기에다 유치를 했으면 최소한에 나무도 심고 했어야 되는데 왜 안 됐을까 이런 대목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것이 수사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냉정히 보면 약간의 뭐 징비록, 그리고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누굴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됐느냐.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눈 밝고 똑똑한 공무원들 몇 사람만 있어가 정신 차렸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총리가 나서갖고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이런 일은 없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몇 사람만 정신 차렸으면 너끈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까지 키우는 게 뭐냐. 난 징비록을 만들자. 정말 왜 우리가 이렇게밖에 안 됐느냐. 뭐가 부족했느냐. 특히 저는 공직사회에서 뭐라 그럴까요? 보고 받고 지시하는 사람들이 많지. 실제 실무에서 열심히 현장 점검하고 정말 쫓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 대접받는 문화가 없었다. 이 문제가 저는 가장 심각하다고 봐요. 저는 처벌 이런 것보다도 네. 나중에 뭐가 형식이 뭐가 된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든 아니면 어떻게 보면 민간조사위원회든 해서 좀 그런 답을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신경민 의원님. 뭐 아마도 뭐 별거 다 할 겁니다. 조사, 감사, 감찰, 수사 뭐 다 할 건데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여러 번 누차 얘기한 게 있는데요. 백서를 만들어야 돼요. 성공한 것도 백서를 만들어야 되지만 실패한 것, 사고 난 것도 백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의 9.11 같은 경우에는요. 3년을 조사와 연구와 증언을 들어가지고 9.11 백서를 만들었거든요. 네. 가령 영국 같은 경우에 축구장이 무너져서 난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건 2번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한 2년쯤 있다 만드는 게 백서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어가지고 10년 후에 다시 만들었어요. 네. 우리가 이번에 뭐 별거 다 할 거예요. 틀림없이. 금방 말씀드린 하여튼 뭐 사자 붙은 거 다 할 겁니다. 수사, 감사, 조사 뭐 다 할 거예요. 감찰까지 뭐 다 할 텐데 왜 실패하게 됐는가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해가지고 백서를 좀 제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되풀이되고요.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런 실수는 뭐 위기 대응 능력이라고 김현숙 장관이 얘기를 해서 또 조롱거리가 됐는데요. 이건 위기 대응 능력이 아니고요. 완전히 지도력 부재, 판단 능력 부재, 우리 국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절망감을 주는 사고입니다. 네. 대형 사고입니다. 세계적인 사고입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부산 엑스포 유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우려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럼 뭐 민주당의 지적이라고 자꾸 치부를 하던데 민주당의 지적이 없어도요. 지금 거기서 싸우고 있는 나라가 사우디하고 이태리하고 우리나라가 뒤늦게 들어갔잖아요. 이태리하고 사우디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이걸 가지고 엄청난 홍보를 해가지고 점점 더 우리한테 치명상을 줄 가능성이 높죠. 네. 우리 국제적 위상, 신망에 흠이 간 것은 사실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엑스포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국제적 상식으로 본다면 네. 한국이 모든 걸 잘하는데 이번엔 실수했구나. 폭염이 많이 왔다더면 이 정도 넘어가는 거 이걸 가지고 그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시기도 다르고 그다음에 거기서는 실내에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바로 저는 연결되려는 것은 너무 좀 기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시군요. 그 부분에서는 두 분의 의견이 이제 좀 갈리고 있는 상황. 어쨌든 부산 엑스포 유치는 뭐 전 국민이 원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사안을 잘 덮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또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징비록, 하나의 백서 그런 이제 모델이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칼바람 예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혁신위의 공천룰
발표를 앞두고 당내에 이제 긴장감이 있고 있는 상황인데 원내 그 친명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가 현역 의원의 50% 물갈이 공천룰에 대한 기자회견을 이제 가졌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위에 대해서 이제 비명계는 좀 반발하고 있고 또 이제 신뢰를 별로 이렇게 갖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일 그 혁신위의 공천룰 발표 여러 가지 또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관전 포인트가 어떤 걸까요? 내일 발표가? 아무래도 공천룰이죠. 지금 혁신위를 띄우기 하루 전에 지금 여기 금방 앵커가 말씀하신 그 대목에 보면 더민주혁신회의라는 네. 것이 원외 친명 모임. 네, 원외 친명에 가까운 분들 100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하루 전에 이걸 띄우는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이거 시나리오가 있구나라고 얘기를 해서 더민주혁신회의가 바람을 잡고 혁신위가 받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의총을 거쳐서 최고위원회가 도장을 꽝 찍는 이런 모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네. 지금 그 시나리오가 그대로 전개가 됐죠. 지금 오늘이 된 겁니다. 8월이 된 건데 네. 원래는 9월 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완전히 그냥 원맨쇼를 한 거 아니겠어요. 입만 열면 사고서 개구적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 물러나라 소리가 뭐 전국에 울려 퍼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들은 채를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 미션이다 진짜 미션인 이 문제 공천룰 문제를 혁신위가 하고 떠나주는 것이 지금 이재명 지도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대목에서 갑자기 혁신위가 물러나 버린다고 그러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닥쳤던 개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혁신위가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지금 이 시나리오가 그나마 좀 어떤 결실을 맺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결국은 공천룰을 지금 아마 내일 발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슬슬 내용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집대성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데 이미 더민주혁신회의는 몇 가지 안을 내놨는데요. 그중에는 너무 과격한 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가감이 있고요. 네. 마사지가 들어가고 해서 혁신위 안으로 내일 이제 포장이 되는 것이 내일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이 굉장히 많은 내용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은 최고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내일 공천룰이 나오면 민주당은 굉장한 그 내홍일 것이다. 예.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심지어 이제 본인을 둘러싼 김은경 위원장 본인을 둘러싼 뭐라 그럴까 남편과 사별한 직후에 18년 동안 시부모를 잘 모셨느냐 못 모셨느냐 효자 며느리 효부 논쟁까지 일어난 상황에서 제가 보기엔 더 강하게 나올 거예요. 저렇게 되면 그것을 듣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뉴스를 듣기 위해서라도 더 강한 혁신안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럼 당내에서 와장창 소리가 나겠죠 내일부터.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분보다는 네. 더 큰 그림은 이재명 대표의 거친 문제가 결국 핵심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 8월 10월 사태에서는 물 건너 갔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화영 재판도 결국은 8월 말 되면 다시 열릴 것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해서 과연 이재명 대표 얼굴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그 본질적인 질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연말쯤에는 못 버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연말이냐? 민주당의 당헌을 보면 잔여 임기가 8개월 이내면 8개월밖에 안 남게 되면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언제냐? 12월 27일인까지 27일. 그럼 12월 28일부터 만약에 28일쯤
자진 사퇴하게 되면은 전당대회를 열 필요도 없이 중앙위원회에서 새 대표를 선출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대목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저런 혁신위의 뭐 공천룰 이거보다도 본질적인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거치 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 이제 결과를 발표해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그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는 최근에 묻지마 범죄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도처에서 이게 불거져 나올 수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묻지마 범죄가 동기가 없는 범죄라는 그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그 경찰청에서 이상 동기 범죄라는 용어로 이제 바꿔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이제 현재 쓰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도 이제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협박 때문이었는데 어쨌든 이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또 이제 강경 대응으로 이 범죄가 좀 수그러들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의 논평 좀 들어볼까요? 글쎄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면은요. 이게 이제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사회 범죄를 연구하는 분들, 심리학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강경 대응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범죄 속에 집약이 되기 때문에 그 분석은 맞아요. 그런데 이런 범죄가 늘어나면 이게 이제 개인 간이 아니고 공적으로 분출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내지는 유명인들, 그 이제 연예 쪽이나 아니면 네. 경제적으로 유명한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범죄의 타겟을 삼아가지고 달려드는 범인들이 꽤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사실 정치인들일 경우에는 많이 만나는 것이 직업인데 매우 위험해요. 뭐 그런 경우가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은 큰일이 나겠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낄 때가 있고 아니면은 다른 대표나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 또 매스컴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정치인들 경우에는 이거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심정적으로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뭐 결국은 하여튼 뭐 경비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묘수가 없다는데 좀 고민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건 좀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신성범 의원님. 저는 뭐 사회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는 구조론자들의 시각이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힘이 별로 비현실적인 게 많은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사회나. 네. 우리에 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럼 뭐냐? 제가 원래 장갑차와 특공대 배치하는 게 어떻게 실효성이 있겠어요? 그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무력의 과시, 그 의지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다음 남는 건 뭐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빨리 좀 고쳐줘야 돼. 현실적으로 경찰관들이 대응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에요. 네. 총을 쏠 수 있도록 하거나 총을 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걸 세분화해서 뭐 다리부터 쏘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뭐 경고 없이 사기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찰관들한테 축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경찰관이 오는 순간은 만사가 정리되도록 만드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에요. 네, 경찰의 강경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조금 또 다른 의견이시긴 했는데 어쨌든 어제는 그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도 아침에 이런 이런 난동을 부리겠다는 이제 협박 전화가 와서 학교가 이제 흉흉한 상황이고 경찰 경비가 강화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빨리 이런 그 뉴스가 좀 사라지기를 마지막으로 바라면서 이렇게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뉴스 외전은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